이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은행주들은 좀처럼 코스피 랠리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 부채 탕감이나 ELS 불안전 판매 과징금 부과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사이 은행주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평균 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한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홍콩 ELS 불안전 판매 과징금, 이 수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대폭 줄어들 걸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3년에 홍콩 H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해당 상품을 대거 판매했던 은행권들은 서둘러서 소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이제 보상을 완료한 상태고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징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과징금 부과 규정에 대한 해석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또 여기에 과징금 부과 기준도 세분화하고 하한을 기존의 50%에서 1%로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에 가중과 감경 등의 사유를 다 추가를 하다 보면은 기존 과징금에서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금융사들은 홍콩 ELS 불안전 판매뿐 아니라 LTV 또 국고채 전문 딜러 금리 담합 혐의 등을 받고 있어서 과징금 부과가 여러모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액수로 예상됐던 ELS 과징금이라는 최대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서 충당금 적립이나 또 향후 소송 등의 절차에 소요될 수 있었던 비용 등의 문제에서 좀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또 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혁신 벤처 기업들한테 모험적인 투자를 많이 해라. 당국에서 지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는 좀 은행권이 가진 막대한 자금을 비교적 손쉬운 가계대출 같은 이런 영업에서 치중해 있던 곳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좀 이제 유도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를 통해 생산적인 금융의 역할을 다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이나 투자를 저해하고 있던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해 좀 지적이 나오자 이를 좀 대폭 완화해 준 것이 이번에 나온 발표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에 매겨지는 위험 가중치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은행들의 연간 주담대 공급액이 27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고요. 은행들이 주식을 보유할 때 위험 가중치를 현재 400%로 책정을 하는데 25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적립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이 31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들어서 좀 다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은행들이 실제로 주담대를 줄여서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확대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현재 좀 성장 동력이 한계에 부딪힌 국내 은행들이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계기가 되면서 은행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주들의 좀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상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주주이익 강화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맹점이 발견되면서 주주들, 투자자들로부터 조금 이제 개선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은행주, 특히 4대 금융지주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기존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4곳 중에 한두 곳 정도가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요건 정도를 가까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를 총주주 환원율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KB금융이 올해 50%를 넘어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50% 가까운 수준 정도에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적용 요건과 또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35%로 책정된 최고 세율 등이 이 논의를 거쳐 좀 어떻게 결정될지가 향후 금융지주사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이런 변수들도 봐야겠지만 은행들이 주주환원을 하반기에도 계속 늘려갈 수 있을 것이냐를 좌우하는 건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네. 3분기 실적은 괜찮을까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 통상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하락을 하고 당연히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럼에도 3분기에 은행들의 림은 우려보다 좀 양호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등의 호조에 따른 비이자 이익의 증가, 또 은행을 제외한 다른 자회사들의 조달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금융지주 실적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N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 기준으로 금융지주 4사의 합산한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4조 9,600억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상반기에 10조 원을 기록했던 실적과 대비를 하면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연간으로 따져보면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8조 1,000억 원 수준의 이익을 거둬서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고요. 내년도에도 18조 8천억 원가량으로 이익 규모가 예상되면서 최고치를 새롭게 쓸 전망입니다. 자,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KB가 PBR 0.72배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요.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은 여전히 0.56배 수준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랠리를 이어오면서 코스피 PBR이 1.2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금융주는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모두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유주환 기자였습니다.